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출발 성공투자 어느덧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30분 앞둔 상황, 뉴욕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힌트를 바로 얻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원샷부터 열어보시죠. 지수만 봤을 때 뉴욕장은 간밤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3대 지수는 이렇게 혼조세,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시장을 움직였던 요소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나왔던 이 졸츠 보고서 그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7월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팬데믹이 한창이던 바로 그 시기죠. 팬데믹만큼이나 구인 건수가 줄어들었다. 고용시장이 지금 확실히 좀 냉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우려감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연준이 다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빅컷 가능성은 이제 CME 페드워치2를 보면 45%까지 증가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5bp, 50bp가 반반 정도의 확률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조금 조용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데에는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나오게 될 고용 데이터가 조금 더 중요하게 주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주간 실업 건수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 날인 6일에는 8월 논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실업률 수치 역시도 포함이 될 텐데 이를 일단 확인하고 가보자, 이런 심리가 나타났던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자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오전장에 잠시나마 해소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상승폭이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 침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주요 기업들의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올라왔던 블룸버그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우리는 소환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 하지만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 협조할 의사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시간을 거래해서 지금은 한 1%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규장에서는 2% 가까운 낙폭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트리 소비단에서 오늘 좀 주목해볼 만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저소득층을 주로 타겟팅하고 있는 달러트리의 실적 결과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조금 있는데 지난 몇 분기 동안 달러트리의 실적 결과를 보면은 저소득층의 발걸음이 점점 끊기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조금 소비를 해주던 중산층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이 급격하게 저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사치제들을 많이 소비하던 이들이 이제는 정말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품목들만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 상황이 지금 어렵구나라는 시사점이 있었고요. 주가는 22%의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4.2%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 일단 그저께 그리고 어제부터 들려오고 있었던 중국 쪽에서의 긍정적인 소식들, 판매 호조, 그리고 6인승 모델 Y 생산 시작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더해서 간밤에는 스웨덴의 볼보가 203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기존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테슬라의 투심을 왜 자극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볼보는 지금 유럽 국가들을 주요 고객 국가들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안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을 보니까 1위는 테슬라의 모델 Y,
2위는 볼보의 EX30, 그리고 3위가 테슬라의 모델 3로 테슬라를 아주 위협적으로 추격하고 있는 이 업체가 유럽 시장에서만큼은 볼보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 5월 자료가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볼보가 BEV를 포기한다, 주요 경쟁 상대가 조금 제거되는 것인가 라는 해석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기대감만을 갖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 시간 조금 전에 올라왔던 보도인데요. 장 마감 후에 전기차 의무화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과연 이 두 가지 이슈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게 될지는 오늘 유심히 지켜보셔야겠네요. 자, 그 밖에 오늘 움직일 만한 테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총 4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방산주. 자, 록히드 마틴 그리고 RTX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이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변동성이 낮다라는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원전 기업입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제프리스가 GE 버노바에 대해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GE 버노바의 주가가 3.7% 급등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단에서는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업체 ASML이 간밤에 4%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UBS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2026년쯤에는 이 성장률, 매출 성장률이 10%대 중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같이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싶은 테마는 바로 에너지 저장, ESS 쪽에 되겠습니다. 제프리스가 플루언스 에너지에 대해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요. 이 플루언스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쪽에 특화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2025년에 60%의 매출 성장률 YOY 기준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플루언스 에너지의 주가가 7%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으니까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파트 브리핑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간밤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이 되면서 일단은 어제 8월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조금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견뎌야 하는 그 구간 안에서 피난처는 어디인지 오늘도 고민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고민 녹여봤습니다. 어제 마감부터 체크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원샷. 어제 정말 또 아찔했죠.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 다시 데자뷰인가 싶었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요,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거래대금이 코스피 쪽으로 11조, 코스닥은 6조 9조 원대 실렸습니다. 거래가 아주 많이 폭증했던 8월 5일에 그 급락만큼은 실리지 않았던 흐름 속에 낙폭을 크게 만회하지도 못한 채 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금 2600선을 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740선 아래에서 밀려 내려간 흐름이고요. 다시 또 반복인가? 외국인은 팔았고 개인은 이를 받아냈습니다. 줄줄 흘러내린 섹터 안에서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자동차 쪽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왔고 최근 한 8, 9월 다시 한번 시장 대비 좋았던 바이오 쪽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알테오젠도 어제는 5%, 리가켄바이오 최근 잘 버텨줬던 고점에서의 바이오 종목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려 어제 하이닉스는 8%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화장품, 원전, STO, 몇몇 테마 섹터들이 일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품절주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바짝 마른 상황 안에서 갈 곳 없는 자금이 아주 소폭이나마 이런 품절주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화장품 안에서는요, 그 수출 효과 지속되면서 삐아나, 코스메카 코리아 괜찮았고요. 원전이 체코 원전 계약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최근 웨스틴하우스가 좀 목리를 부렸었잖아요. 그 기대감에 올랐다가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시간에선 또다시 단독 뉴스 영향권 안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STO는 여전히 그 안에서도 꽤 핫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고요. K옥션, 핑거 상승했습니다. 다만 그 전날 시간을 거래해서 움직였었던 증권주들은 좀 약해졌다는 측면에서 이들 테마들의 생명력도 하루하루 좀 약해지고 있구나를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마감하고 나서 한 약보합권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블랙 먼데이의 데자뷰는 글로벌 증시 다 같이 빠진 그 흐름 안에서 코스피도 한 3%가량의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8월 5일 하락의 재료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반복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경기 침체 동일하게 8월 5일에도 그 부분을 점검해 드렸습니다. 7월에 ISM 제조업 지표가 처음 촉발시켰고요. 그리고 7월에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어제 5개월 연속 위축됐네.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 우려감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9월 6일 고용지표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간밤에 나온 구직 건수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업률이 만약 4.2%의 컨센을 웃도는,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흐름을 나타내게 된다면 고용도 심상치가 않은데 아마 2달 연속 변동성을 더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엔화 강세, 어제 143엔대까지 엔달러 환율 또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엔화가 강세를 띠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물량 소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 우려감이 여전히 있구나를 한 번 더 확인했던 어제였습니다. 엔비디아도 급락하면서 이 반독점법 위반 조사라는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AI 버블과 관련된 우려감이 그 근저에 있습니다. 기저에 있습니다. 지금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흐름은 9월 9일 애플 모멘텀, 26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대내외 이벤트는 이번 주 고용지표 말고도요. 9월 둘째 주에 TV토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셋째 주에는 FOMC와 BOJ 같은 매크로적인 이벤트까지 소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달 말까지도 답이 나올까라는 우려감 속에 어제는 정말 경계 심리가 뚜렷했습니다. 롤러코스터입니다. 지금 멀리서 보면은 저 정도 경사면 탈 수 있겠는데 싶어서 용기를 내서 또 올라가죠. 그런데 점점 올라가서 딱 그 정점에서 내려갈 때 시야입니다. 한 번쯤 타보셨기 때문에 그 극강의 공포를 모두 알고 계실 건데요. 대신증권에서 이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막상 타고 고점에 가니까 그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딱 시야가 좁혀집니다. 지금 낭떠러지 떨어지면 난 죽겠구나. 여기서 극강의 공포를 느끼는 이런 흐름을 시장에서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극강의 공포 심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를 또 한 번 체감하게 되죠. 이 실물 지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경기 둔화의 경사도를 계속 체크해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무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숲을 보면서 그 경사도를 보자는 건데요.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될 섹터를 아마 9월 말 그리고 10월까지 계속 아마 체크하지 않을까. 9월은 사실 증권가에서도 매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추석 연휴 전후로 불안할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금을 챙길 때는 어떻게 또 챙겨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자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긴 관점에서 숲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에 공감이 되는데요. 방산주가 혹시 완충제가 되진 않을까. 보수적으로 보되 그 기회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미시장 안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방산주 앞서 체리냉커가 설명드렸지만 로키드 마틴, RTX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주 좋은 흐름을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간밤에도 사상 최고가 로키드 마틴 $574 기록했습니다. 변동성 장세 안에서 방어주들이 꽤 이런 방산주들이 방어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해석이고요. 더불어 미국의 대선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양 진영 어디가 되든 수혜주다. 두 후보 모두 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쪽에만 수혜주로 부각됐었는데 해리스 진영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최근에 이 방산 4사를 보여드렸었는데 차트가 아주 확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점 대비 조금 흔들리고 있는 순서로 보면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상반기 내내 좋았었고 긴 차트로 보면 더 좋았죠. 현대로템은 그간 많이 가지 못했었는데 최근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맨 위 차트죠. 지금 고점에서의 숨고르기,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리 움직였던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는 7월까지 고점을 쓰고 나서 한 달 동안, 한 달 조금 넘게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각기 좀 위치가 다르다는 특징
특징이 있기는 한데 현대로템은 확실히 K2 전차 2차 계약 수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확실하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도 MSCI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유망주로서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던져볼 질문은 그러면 현대로템 홀로 강세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미시장과 함께 동조화되면서 방산주가 이 변동성 장세에서 피난처가 되어줄 것인가? 그러면 함께 키 맞추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 부분을 한번 던져보면서 개장 중계에서 전략을 좀 녹여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완충제 역할을 해줄 헬스케어입니다. 이제 다음 주 즈음에는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벤트 재료가 있습니다. 9월 3일에서 13일 정도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규칙 정지 법안이라는 건 한번 들어가게 되면 표결 완전히 그냥 바로 통과되거나 부결되거나인데 거의 3분의 2 정도가 찬성하게 되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법안입니다. 이 리스트에 들어가느냐 중요하고요. 29일자로 지난달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됐었다가 이번 달 3일자로 지금 포함이 되면서 수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생물보안법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3분의 2 이번에도 좀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감 큰 상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인데요. 지금 100만 원 돌파했었던 8월 27일 굉장히 먼 옛날 같습니다. 10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이제 103만 원 역사적인 고점 뚫어낼까요? 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쉽네요. 지금 현재 5.8%가량 고점 대비 조정받아 95만 원 아래입니다.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일까? 같이 움직인 셀트리온, ST팜, 바이넥스. 물론 셀트리온은 완전한 동조화는 아니었었고요. ST팜, 바이넥스가 더 작은 종목이라 주가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정폭도 더 깊었죠. 이 4사가 호재 앞두고 기회의 영역인지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전기차 쪽도 테슬라와 함께 좀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체인앵커가 잘 짚어드려서 세 가지 완충제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시간의 특징주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안주가 다시 힘을 받았고요. 여전히 테마 안에서도 꽤 뜨겁습니다. 지금 TF팀을 꾸려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이제 TF팀 장 수장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랩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었고 기존에 강했었던 보안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의 연속성 체크 필요하고요. 반면에 앞서 어제 좋았던 원전주는 다 시간의 거래 하락이 나왔는데요. 체코 원전 계약 기대감 있었는데 지금 웨스틴하우스에서 굉장히 우리 거 썼잖아. 너네 기술 만약에 여기 수출할 거면 우리 허락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쪽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전에 바라카 원전 때도 비슷한 목리를 부렸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좀 미리 걱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체코 원전 사실 우리 단독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웨스팅하우스 설비를 채택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것으로 해석되고 바라카 때도 썼어요. 그래서 20억 달러 정도 줬다고 하는데 이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의 흐름까지 녹여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